찰리 먼거 사후의 첫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이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버핏 모습을 영상이나마 지켜볼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아주 큰 인사이트는 없었지만, 왜냐면 버핏과 저희는 너무나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기에 버핏의 어떤 철학이나 투자 개념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버핏처럼 투자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투자 철학 포함해서 인상 깊었던 얘기 몇 개만 좀 요약해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 버핏의 후계자와 그의 노쇠입니다. 흔히 이 오랫동안 있던 파트너가 사라지면 다른 파트너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부부관계가 그렇겠죠. 평생을 그야말로 부부보다 그 이상으로 평생을 함께한 파트너가 사라졌으니 이 버핏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오늘 그 옆자리가 유독 비어 보였던 이유였을 겁니다. 사실 그의 후계자는 과거 찰리 먼거 고인이 되신 찰리 먼거 부회장의 실언으로 이미 알려졌던 분이지만, 이분이 21년인가요? 먼거 부회장이 그 버핏 후계자는 이분이 될 거라고 실언을 해서 알려진 분인데, 그렉 에이블, 캐나다 출신으로 지금 버크셔의 비보험 분야 부회장 맡고 계신 이분이 오늘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낙점이 됐습니다. 오늘 버핏이 얘기하기를 그렉 에이블이 사업을 극도로 잘 이해하고 있다. 그에게 자본 배분을 맡기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유고시 그가 이 회사를 대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버핏도 나이를 먹었구나. 이 총기 많은 분이 나이는 어쩔 수 없구나. 또 버핏이 찰리 먼거를 정말 그리워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던 게, 이 옆자리에 있는 그렉을 부르는 자리에 이 찰리라고 부르는 광경이 목격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평생 습관이겠죠. 늘 주총장에서는 그 옆자리에 그가 있었으니까요. 지금 버핏이 나이가 90대 중반이고, 사실은 오늘 너무도 말씀 평소처럼 잘 하셨지만 하늘에서 언제 부를지 알 수 없는 그런 나이잖아요. 오늘 무의식적으로 찰리 먼거를 실수로 부르는 그의 모습에서 버핏도 나이를 세상 많이 먹었구나, 이런 생각 들게 되었습니다. 찰리와의 우정, 그리고 나무 심기, 두 번째 토픽 이렇게 정해봤는데, 한 꼬마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찰리 먼거가 하루 더 살아있다면 무엇을 하실 건가요? 박수 세례가 터지는데요. 대답을 듣고 좀 놀랐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일단 찰리와 나는 좀 다른 사람이었다. 찰리는 정말 배우기를 좋아했고 나보다 훨씬 다양한 관심사를 가졌지만, 나는 그만큼 다양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없었고, 그도 나처럼 한정된 관심사를 갖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이었다. 이렇게 추억을 회고하고요. 우리는 함께 골프도 치고 테니스도 치고 모든 것을 함께 했고, 우리는 정말 한 번도 상대방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와 함께 또 하루를 보낸다면 우리는 이전 날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하루가 더 주어지더라도 그 하루가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게 버핏이 스스로에게 하는 유언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찰리가 항상 얘기했다고 해요. 죽을 장소만 알려달라. 그러면 나는 절대 그곳에 가지 않겠다. 농담이겠죠? 그는 항상 여러 세계에 관심을 가졌고 원하는 대로 살았고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회고합니다. 이번 주총에서 또 화제가 됐던 것은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주식 일부를 팔았기 때문이었는데요. 보유 주식의 약 13%를 팔았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애플이 중국 판매도 좀 줄고 또 애플이 예전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지분을 판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지만 버핏 그거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애플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코카콜라보다 훨씬 나은 기업이다. 정말 엄청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후계자로 낙점된 그렉이 이 회사를 넘겨받을 때도 애플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는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애플 지분 매각한 것은 세금 이슈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버핏의 정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버크셔는 우리는 세금 납부를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우리는 지금 연방정부의 21%의 세율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 세율은 과거에 35, 심지어 52일 때도 있었다. 현재 재정 정책을 감안하면 세금 인상은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럼에도 우리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는 더 많은 세금을 내길 바라며 그것이 우리나라가 우리 주주에게 베풀어 준 것에 비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우리는 연방정부에 50억 달러 이상을 납부를 했고, 만약에 다른 800개 회사도 같은 일을 했다면 미국의 다른 모든 사람은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세금을 내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모든 미국이 여러분에게 해준 일을 고려할 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큰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버핏의 정신, 또 미국의 어떤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의
어떤 겸손함 그리고 또 어떤 노블리스 오블리스 정신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빨간 줄 현재 재정 정책을 감안하면 세금 인상 가능성이 높다. 이거 버핏이 아마도 숨겨둔 해안일 테니까 이것도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이 어떤 중국인으로 보이는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비아디 말고 다른 중국이나 홍콩 기반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버핏이 나는 일단 미국 주식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박수가 이렇게 막 나오는 모습이었고, 왜냐하면 나는 다른 문화를 잘 이해하지를 못했는데 다행히도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하는 미국에 기반을 둔 기업에 투자를 하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버핏이 정말 좋아하는 코카콜라는 170개국 이상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투자를 좋게 본다. 일본에서의 지금 위치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 그거를 유지할 것이다. 지난해 버핏이 일본 종합상사 마루베니,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모토 이런 거 지분을 늘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유지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버핏은 미국에 투자하는 게 다른 나라에서보다 실수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버핏의 현금 보유량이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지난해 말 1680억 달러에서 1890억 달러로 사상 최대로 증가를 했는데 그래서 버핏이 현금을 보유하는 게 많으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도 투자를 줄여야 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버핏의 정확한 워딩, 정확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테이블에 앉아있는 분들 지금 현금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모르지 않냐? 그래서 우리도 잘 모르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투구에만 배트를 휘두른다, 스윙을 한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누군가가 모든 투구에 스윙을 하려고 한다면 지난 두 번의 그 스윙 기회에 스윙하지 않은 것 때문에 세 번째는 해야 된다고 어떤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만약에 $10,000,000라면은 찰리나 나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시드머니가 $10,000,000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작은 규모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100억 달러를 가졌다면 별다른 기회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이 커질수록 투자 기회를 찾기 힘들다는 거죠. 너무 당연하죠.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자체가 하나의 지수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10,000,000라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10,000,000도 135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135억 원이 시드면은 높은 수익을 올릴 기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투자 시드머니 135억 원 없잖아요. 그렇다면 공부하면 우리는 지금도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큰 틀에서 버핏같이 이렇게 시장 전체를 깔고 가야 되는 연기금이죠. 거의 버핏은. 소위 말해 이 지수의 측면에서는 기회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이중적인 것이죠. 결국 실력이 좋은 분은 여전히 투자기에 지금도 많은 것이고 범인에게는 지수에 투자하는 그런 범인에게는 버핏처럼 몸을 사리는 게 좋은 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짧게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 특집 만들어 봤고요. 올해는 이렇게 저희가 영상으로 전해드리지만 내년에는 꼭 현장 출장을 가서 좀 더 생생한 영상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브랜베어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월과월부 한결같은 사랑도 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